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장 공종현입니다. 위험성 평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든가 보건 쪽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할 때 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실질적인 예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의 첫 번째 단계가 보통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하고 막 대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손 씻기 이런 기침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는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준수를 해야 하는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사업주께서 준수를 해야 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키고 잠재적인 그 속에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일반 원칙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랑 간단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위험 요인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피해를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계시는 우리 사업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관리감독자 플러스 근로자 그룹 분께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의 미연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는 1년에 몇 번 진행하는 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위험성 평가의 정기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피드백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장 내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주로 한 곳에만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분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 다른 쪽으로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때에는 그런 평가 시스템에서 잘 아시는 분과 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필요가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 대해서는 우리 회사 내에서 자, 공정이 나와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공정이 있다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 요인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악된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부상이라든가 질병의 정도,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거 가지고 수치화를 시켜서 일정한 점수가 이상이 되거나 라고 하면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을 없애는데, 즉 리스크를 줄이는 데가 있고, 자, 이렇게 줄이려 그러면 단편적으로 아까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회사 내에 평가 척도라는, 즉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내에 이런 계산할 수 있는 평가 척도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서류가 지침이라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평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PDCA 사이클로 해서 순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기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수치화시켜서 했을 때 점수가 낮은 부분부터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점수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개선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큰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당장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거를 서류를 작성하시는 담당자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경고 표지라든가 이렇게 주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목적을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라든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부분을 조금은 그 안에 찾아낼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많이 찾아낼수록 이런 중대재해라든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보건 쪽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의 위험 요인을 찾아낼 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뭐 안전 교육이라든가 작업 환경 측정, 그다음에 거기에 할 때 보건적으로 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 자체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감독자 분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사가 협력해서 위험성 평가에 참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되는 부분 자체가 필요가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의 일반 원칙 우리가 이제 보면 평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사전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서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이라 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또는 도입이라든가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이 되는 경우에 사전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그 유해 이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심사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사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가 이제 빠져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산업재해가 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보면 사전 위험성 평가, 즉 수시 위험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시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